낙찰받은 집을 빠르게 매도하는 방법 16년 동안의 경매 경력을 가지고 그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세문이고 세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팀장님께서요 질문이 있다고 하는데요. 팀장님의 질문을 우리 사랑하는 소혜님들과 함께 공부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질문인지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 팀장님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연쌤, 저희 부모님이 최근에 낙찰 받으셨잖아요. 맞아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 너무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 집을 빨리 팔고 싶은데 빨리 파는 세연쌤만의 노하우나 꿀팁이 궁금해서요. 네. 낙팔 하고 싶다라는 거죠? 네, 맞아요. 와, 우리 어머님 아버님 낙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낙찰받은 집을 빠르게 매도하는 방법, 그것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금액으로 빠르게 매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5가지로 이세연쌤이 지금 16년 동안의 경매 경력을 가지고 낙팔 수백 건을 했죠. 그 노하우를 지금부터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희님들 너무 궁금하시죠? 채널 고정하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바로 가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도하고자 하는 그 금액을 받으려면 우리가 낙찰을 받은 금액 자체가요. 안전마진을 반드시 확보한 금액으로 낙찰을 받아야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가 낙찰을 받기 위해서 입찰가를 높이 쓰는 거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조금만 가격을 절충해준다면 빠르게 매도를 할 수 있는데 입찰가 자체가, 낙찰가 자체가 굉장히 높아버리면 이 가격 절충이 절대 되지 않겠죠. 이렇게 해서 또 물건 자체는 굉장히 좋으나 매도를 못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은 시세조사와 임장을 굉장히 정확하고 확실하게 해야 하는데요.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낙찰받은 물건을 매도할 때요. 거의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전에 우리가 낙찰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러면 한 달 이후에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주 운이 좋게도 시세가 살짝 상승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조금 보수적으로 매매가를 잡고 입찰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보수적인 매매 가격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상했던 안전마진, 예상했던 수익보다는 훨씬 더 좋은 금액으로 매도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요, 먼저 매수자의 입장에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매물들이 얼마 정도에 나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로 가격 절충을 해서 얼마 정도에 매수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먼저 알아보시는 거를 이세연쌤은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매도자로서 부동산에 내 매물을 내놓았을 때요, 매수자의 입장으로 매물을 알아볼 때와는 그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부동산 사장님의 말에 휘둘려서 이 금액이 맞나 보다, 이 금액으로 파는 게 맞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금액으로 던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현재 나와 있는, 물론 호가일 수도 있지만 그런 매물들이 얼마에 나와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시고요. 혹시라도 금매는 얼마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 부동산에서 얼마 정도의 금액을 금매라고 인정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한 다음에 나와 있는 매물들과 경쟁을 해야 되겠죠. 우리 팀장님 부모님이 낙찰받은 물건도 이 나와 있는 매물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겠죠. 네, 맞아요. 그죠? 그러면 어느 정도 비슷한 선에서 좀 내놓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가격 절충을 해준다면은 다른 매물보다 훨씬 빠르게 매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연쌤이 추천하는 첫 번째는요, 먼저 낙찰을 잘 받자. 안전마진을 반드시 확보한 상태에서 낙찰을 잘 받아야 하고, 매수자의 입장으로 나와 있는 매물들이 얼마 정도에 나와 있고 어느 정도 금액 절충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을 먼저 알아본 다음에 매도자의 입장으로 해서요, 부동산에다가 내 매물을 지금 나와 있는 그런 매물들과 비슷한 금액으로 같이 경쟁이 될 수 있도록 내놓고 충분히 가격 절충은 해드리겠다라고 요 한마디 마지막에 던져주시는 거, 이 부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네. 얼마까지 절충해 줄 수 있냐고 물어보지 않을까요? 맞아요. 부동산 사장님들이 꼭 그걸 물어보세요. 그러면 얼마까지 절충이 가능한가요? 얼마까지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이 세연쌤은 사실 그 금액을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해요? 그죠? 여기서 좀 난감할 수 있지만 사장님 매수자 붙여주시면 그때 말씀하시죠. 우리 사장님이 충분히 제 물건 거래할 수 있도록 제가 충분히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 사장님이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매수자가 있을 때 이 매도자는 충분히 가격을 조금 유연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요. 먼저 제 물건을 좀 추천해주고 제 물건의 브리핑에 좀 힘을 실어주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제가 거기에서 얼마까지 가능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순간 그 금액이 내 물건의 시세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절충이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하는데 약간 관례처럼 약간 풍습처럼 좀 가격을 깎아야지 내가 잘 샀다라고 하는 그런 매수자들의 심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매수자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충분히 아마 공감하시는 내용일 거예요. 사람 마음 똑같습니다. 아, 진짜 그렇네요. 그죠? 네. 그럼 다른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가능하면 많은 부동산에 내 매물을 내놓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부동산에 내 매물을 내놓을 때요. 한 군데 정도 조금 나와 친분이 있는 부동산에 또는 이 부동산 사장님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부동산에다가 매물을 내놓는 경향들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이 사장님 너무 열심히 하시고요. 너무 나한테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철떡같이 믿고 이 사장님이 꼭 내가 잘 팔아줄 테니까 나만 믿으세요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사장님만 믿고 거기에다가만 매물을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한 달이 되어도 두 달이 되어도 계약금 입금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계속 사장님 왜 이렇게 거래가 안 될까요? 왜 매수자가 없나요?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굉장히 또 이게 미안한 거예요. 내가 너무 독촉을 했나? 그래서 한 달, 두 달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장님과 관계가 너무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연쌤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주변에 많은 부동산에다가 최대한 많이 매물을 내놓습니다. 우리 해당 물건 단지 내에 있는 부동산에도 내놓고요. 길 건너편 부동산에도 내놓고요. 만약에 우리 해당 물건이 역하고 조금 거리가 있다면 역 근처에 있는 부동산에도 내놓습니다. 왜냐하면 역세권에 있는 그런 집들보다는요, 역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나의 물건이 시세가 더 저렴하겠죠. 사람들은 집을 살 때요, 굉장히 여유 있는 나의 자금을 가지고 사지 않아요. 나의 자금보다 조금 빠듯하게 그 위에 단계 물건을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적으로 조금 고민을 할 때 이 사장님이 여기 조금 역하고는 멀지만 굉장히 가격도 괜찮고 학교도 가까이 있고 되게 인프라도 좋고 가성비 괜찮은 아파트가 있다. 거기도 한번 보시겠어요? 라고 해서 매수자분들을 모시고 저희 매물을 또 소개해줘서 또 계약이 성사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여러 군데 바운더리를 조금 넓혀서 많은 부동산에다가 매물을 좀 내놓으시는 것을 이세연쌤이 좀 추천해 드릴게요. 근데 그렇게 많은 부동산에 매물들을 내놔도 괜찮을까요? 괜찮죠. 문제될 게 있나요?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너무 막 내놓는 것 같아서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많은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는다 하더라도요, 여기에서 열심히 하는 사장님이 계시고요, 열심히 하지 않는 분이 또 계세요. 저희가 열심히 하는 사장님을 찾기 위해서 사실은 하는 거고요. 매수자들도 굉장히 성향들이 다양하고요. 부동산 사장님도 또 성향들이 굉장히 다양하실 거예요. 이 코드가 맞으시는 분이 맞아야 계약이 성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혀 문제될 게 없고, 이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매수자와 매도자 계약을 한 번에 하면서 양쪽의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공동중개가 아니라 이 사장님한테 이 한 분 한 분의 사장님이 큰 수수료를 좀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힘을 실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팀장님 꼭 많은 부동산에다가 매물을 내놔야 된다라는 거 우리 어머님 아버님한테 꼭 전해주세요. 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우리 집이 굉장히 관리가 잘 된 집이라는 이미지를 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수리가 비록 되어 있지 않은 집이라도 도배나 장판 정도를 조금 교체하면서 저렴한 걸로 말이죠, 좀 깔끔한 이미지를 주는 거 너무 추천하고요. 또 스위치라든지 변기 커버라든지 샤워기, 수전, 방문 손잡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요, 너무 오래되어서 좀 색깔이 변했다거나 너무 때가 꼬질꼬질하게 좀 끼어 있으면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좀 저렴한 걸로 해서 교체를 해 놓으신다면 훨씬 더 매수자들이 우리 집을 보러 왔을 때 이 집은 좀 깨끗하네, 좀 수리를 하기는 해야 되지만 여기는 좀 그래도 관리를 잘 해놓고 잘 그래도 이용을 한 집이네 라는 이미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자, 매수자분들이 저녁에 집을 보러 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매수자들이 집을 딱 보러 왔어요, 팀장님. 네. 그러면 뭘 할까요? 어두운 집을 볼까요? 아니요. 불이 켜져 있는 집을 보지 않을까요? 불을 켜겠죠. 그죠? 불을 딱 켰는데요, 등이 막 알록달록한 거예요. 어떤 데는 불이 반 정도 나가서 약간 희미하고, 어떤 데는 노란색, 어떤 데는 주황색,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집이 아무리 조금 깨끗하고 좋아도 되게 지저분해 보이고요. 매력을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LED 등 교체라든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디테일하게 신경 쓰신다면은 저녁에 집을 보러 왔을 때 불을 탁 켰는데 환해요. 불이 그냥 LED 등으로 환합니다. 그런 거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좀 주문하셔가지고 그런 거 좀 하실 수 있는 지인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좀 부탁을 해서 저렴하게 교체하신다면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요 500만 원 깎을 거 100만 원 정도밖에 안 깎습니다. 이거 굉장히 꿀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은 비용으로 조금 우리 집을 그래도 매력 있는 집이라는 거, 좀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집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주는 거 굉장히 꿀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싱크대 같은 경우에도요 너무 이게 오래되어서 좀 색깔이 좀 누렇게 됐어, 좀 보기가 싫어, 너무 올드한 분위기예요. 그런 부분도 시트지 작업을 살짝 하신다면은 매수자분이 오셔서 싱크대를 교체하시더라도 우리 집을 선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디퓨저나 조화, 액자 이런 거를 좀 둬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와, 너무 좋은 방법입니다. 이 세연생 같은 경우에도요 솔직히 좀 집을 보러 갔는데 안 좋은 냄새가 나면 그 집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딱 들어갔을 때 좋은 향기가 나고 굉장히 좀 쾌적하고 프레시하다면 그 집이 굉장히 매력이 있겠죠. 요즘에 저렴하면서도 굉장히 좀 좋은 향이 나는 디퓨저 아주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 중간중간에 놔서 문을 딱 열었을 때 좋은 향기가 나도록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화, 정말 다이소에서 얼마 하지 않아요. 예쁜 조화, 들어오는 입구의 신발장 위나 이런 싱크대 위에다가 살짝 놓으신다면 더 집안 분위기가 화사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꼭 현관에 실내화를 비치해 두는 거 잊지 마세요. 매수자분들이 맨발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실내화를 신고 들어오면은 여기가 그래서 바닥이 깨끗하구나 뭐 이런 이미지 주실 수 있거든요. 자, 꼭 기억하세요. 그럼 네 번째는 뭘까요?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매수자가 집을 보러 오는 경우에 부동산 사장님이 전화를 합니다. 저한테 지금 매수자 있으니까는 지금 집 보러 갈 거예요. 비밀번호 어떻게 되나요? 비밀번호 바꿨나요? 물어봤을 때 즉각 전화를 좀 받아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매수자분들이 다른 집을 먼저 보고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을 부동산에 내놨을 때는 내놓은 부동산 전화번호 있죠? 그거를 모두 핸드폰에 저장을 하시고요. 전화가 왔을 때 즉각 받아서 매수자분들이 언제든지 우리 집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매도하는 집이 낙찰받은 집이 아닌, 낙찰받은 집은 공실이니까 언제든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부동산 사장님하고 매수자분들이 들어가서 보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집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도 집을 빨리 팔아야 되는 상황이 있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매수자분이 우리 집을 방문해서 볼 수 있는 시간을 부동산에 딱 정해주시면 부동산 사장님이 조금 더 편하게 매수자분하고 요 시간에 요 집 볼 수 있으니까 그때 오세요 라고 브리핑을 또 해주십니다. 여기에서 팀장님, 이세연쌤이 꿀팁 하나 더 드리도록 할게요. 네. 부동산 사장님이요, 매수자분을 데리고 우리 집을 볼 때 우리 집에 대한 브리핑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우리 집의 장점되는 부분 있죠. 이 장점되는 부분을 사장님한테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이 사장님이 그거를 매수자분한테 집을 보여주면서 브리핑을 할 수 있겠죠. 어머님, 아버님이 낙찰받은 물건이 어떤 장점이 있나요? 알고 계신가요? 저희 집이 남향하고 뻥뷰입니다. 남향하고 뻥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하지만 부동산 사장님께 사장님, 저희가 남향이고 뷰가 굉장히 좋잖아요. 이 부분을 매수자분들한테 꼭 이런 뷰의 집이 나오기가 쉽지 않다라고 브리핑을 좀 해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꼭 해달라고 당부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이세연쌤이 왜 당부를 드리냐면, 제가 매도할 집에 잠깐 일이 있어서 들릴 일이 있었어요. 근데 마침 어느 부동산에서 매수자분을 모시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석에 이렇게 얌전히 있었더니 부동산 사장님이 이 매수자분한테 아무런 브리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저희 집이 굉장히 장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세연쌤이 어떻게 했겠어요? 네, 집 보러 오셨어요 라고 하면서 저희 집의 장점을 아주 부담스럽지 않게 살짝 좀 브리핑을 해드렸더니 그분이 계약을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부동산 사장님들이 물론 열심히 하시는데 또 성향이 약간 소극적이신 분들, 극아이이신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브리핑을 좀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그분도 너무 좋겠죠. 이야기할 거리가 있으니까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팀장님, 부모님들한테 꼭 부동산 사장님께 우리 팀장님의 집 남향과 뷰가 너무 좋다라는 거 꼭 어필 많이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너무 좋은 꿀팁입니다. 네, 아마 빨리 팔릴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는 어떤 걸까요?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마지막까지 온 건데 여기에서 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너무너무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매수자분이 우리 집을 마음에 들어서 이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가격 협상이 들어오겠죠. 그럴 때 부동산 사장님께서
전화가 옵니다. 매수자분 지금 이거 계약하고 싶어 합니다. 100만 원만 빼주세요. 200만 원만 빼주세요. 300만 원만 빼주세요. 가격 협상이 들어올 때 빠르게 판단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어정쩡하게 그렇게 하면 좀 그런데 그냥 그 가격에 받아주시면 안 돼요? 이러면 또 마음이 서로 상하기 때문에 이 매수자분이 떠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물론 큰 돈이기는 하지만은요. 그래서 우리가 매도가 한 달, 두 달 지연이 돼서 이자를 한 달, 두 달 더 내는 것보다는 조금 빠르게 엑시트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건 뭐 여러분들의 판단이기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 제한을 두거든요. 그러면 사장님 30분 안에 계약금 넣을 수 있나요? 30분 안에 넣으시면은 예, 계약하고요. 안 그러면 그분한테는 그 가격에 못 드립니다 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보통 진짜로 계약하실 분들은 시간 약속을 지키고 가계약금을 입금합니다. 여기에서도 여러분들 부동산 사장님이 이제 매수자가 있어서 가격 협상을 하기 위해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전화를 즉각 잘 받아야 되겠죠? 여기에서 이 전화를 놓친다면 또 다른 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세연쌤은요, 우리 실전반 교육생분들과 투자 방향 상담, 입찰 상담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또 이렇게 촬영을 하는 중에서도요, 절대 전화를 받지 않아요. 사실은 저는 집에서 급한 일이 있어도 저한테 전화를 하는 일이 없고요, 전화를 받는 일이 없는데 딱 하나, 계약 성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양해를 구합니다. 회원님 죄송해요, 부동산에서 지금 매수자가 있다고 연락이 오는 것 같아서 전화 잠깐 받겠습니다 라고 하고 전화를 받습니다. 그때 빠르게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계약이 빠르게 성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하는 중에 이제 계약이 성사가 되어서 가계약금이 딱 입금이 되죠. 그러면 입금되었습니다 라고 제가 확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좀 한번 핸드폰을 봐야 됩니다. 이럴 때 회원님 죄송해요, 제가 지금 가계약금이 들어와가지고 확인 문자를 하나만 좀 보내고 상담 진행할게요 라고 하면 우리 회원님께서 또 그렇게 기뻐하세요. 너무 축하드린다고. 그런 좋은 기운들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과 우리 회원님들께 많이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와, 진짜 이렇게 매도들이 되는구나 라고 이분이 또 확신을 가지고 또 확신 있게 입찰가를 쓰셔서 낙찰된 일들도 많이 있고요. 저희 평생이원 실전반 교육생분들도 낙찰받은 물건을 좀 매도를 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조금 보러 오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이세연쌤하고 이렇게 매도 상담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또 빠르게 또 매도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도하는 과정에서도요,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신경 쓰고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생각하신다면 그 어느 집보다도 빠르게 매도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팀장님 어떤가요? 오늘 집 제값받고 빨리 파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세연쌤이 조금 요약을 해가지고 알려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시나요? 네, 도움이 많이 됐고요. 네, 이 방법으로 저도 이제 부모님하고 빨리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도 아마 이 방송이 나가면 보실 것 같은데요, 낙팔 빨리 될 수 있도록 이세연쌤이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연쌤 오늘도 저희 사랑하는 소행님들께 좋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럴까요?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있는 거 이세연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세연쌤 항상 응원하고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방향을 잡지 않고 열심히만 한다면 속도만 내는 방황이라고 이세연쌤이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방향과 목표를 명확하게 잡고 명확하게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혹시 지금 방황하고 계시는 분이 있진 않으신가요? 내가 열심히 하는데 뭔가 방향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먼저 방향부터 잡고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이세연쌤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꼭 방향을 먼저 설정하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낙팔하는 그날까지 용기 내고 도전하고 꾸준히 함께하자고 힘차게 화이팅 외치고 마칠게요. 준비되셨나요?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